자, 오늘은 GTX C노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GTX는 A, B, C노선이 예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양주 덕정에서 의정부, 창동,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을 지나 수원까지 가게 되는 노선이 GTX C노선이죠. 이 C노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제가 가끔씩 이 동탄이 15억이다 라는 자료를 이용해서 GTX의 위력을 강조하곤 하죠. 이 동탄 같은 경우에는 GTX A노선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 C노선도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일례로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의 주상복합 전용 84가 실거래 13억이라면 어때요? 놀랍죠? 이 동탄 못지않게 놀랍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단 군포가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뭐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 8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이 주변에 학교도 없고요. 근처에 예정되어 있는 다른 신축도 없는데 그냥 혼자 있는데 13억이다. 놀랐는데 알고 보니 뭐가 있다? 바로 앞에 GTX C노선 금정역이 들어오더라. 자, 그리고 이번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신축이 9억이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의정부에 뭔 일이 있나? 하고 봤더니 도보 한 7분 거리에 GTX C노선이 들어오더라. 이게 그 뭔 일이다. 자, 이처럼 부동산 가격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GTX C노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쯤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2021년은 GTX C노선의 해다. GTX C가 부동산의 가장 큰 키워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이 덕정에서 수원까지 가는 노선이 확정인 줄 알았는데 이 GTX C노선의 추가 정거장을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라면 어떨까요? 그 세 곳이 어딘지 굉장히 궁금하겠죠. 자, 지난 12월 몇 개월 됐어요 벌써. GTX C노선의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C노선에 추가 정차역을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건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확정하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당연히 어디에 과연 추가가 될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겠죠. 이런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지자체들도 이 GTX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전장을 내민 지자체는 왕십리 정차를 주장하는 서울 성동구, 인덕원역을 주장하는 경기도 안양, 의왕역 정차 주장하는 의왕시, 크게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국토부에서 먼저 고려해주고 있는 안산, 병점역 주장하는 화성시, 오산역 주장하는 오산시, 지제역을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곳들은 이 정도가 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볼 거예요. 이 중에서 기가 막히게 막차를 올라타고 군포의 금정역처럼 의정부의 의정부역처럼 이 근처 부동산의 초대박 호재가 될 그런 정거장은 어디가 될지 전부 다 될 수는 없어요. 최대 3개까지라고 했고 이 3개도 다 채울지 안 채울지 몰라요. 한두 개 정도만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 중에 모두의 부동산이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어디인지, 또 이 안산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안산 내에서는 뭐 상록수다, 뭐 초지다, 뭐 중앙역이다, 뭐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곳이 가장 유력한지 이 안산 내에서는 사실 제가 어디가 될 겁니다라고 예언을 할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유력한 곳을 추려보고 그 근거를 제시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유력한 곳을 아는 것보다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냥 근거 없는 소문에 속아서 투자하는 게 가장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거론은 많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곳은 어디인지 그건 알아야 돼요. 유력한 곳은 몰라도 희박한 곳은 알자. 자, 그래서 오늘은 이 GTX C노선 추가 정거장이 나름대로 유력한 곳과 더 중요한 희박한 곳은 어디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 집 앞에 GTX 들어가라고 기도해. 그만해!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GTX C노선에 3개 정거장이 추가될 수 있는데 반드시 추가된다는 건 아니고 추가될 수 있는데 추가가 된다면 어떤 정거장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냐 하는 게 이걸 예상해 보는 게 오늘의 주제고요. 일단 오늘은 왕십리, 인덕원, 의왕, 안산, 병점, 오산, 지제까지만 고려합니다. 자, 이 중에 최대 3개라는 거죠. 최대 3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전제로 할 것은 무엇이냐?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을 거예요. 어디에 추가가 되는 것이 옳다, 그르다, 뭐 어떤 게 정의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전 오로지 가능성만을 볼 거예요. 뭐 이게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정거장에 GTX가 추가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로지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얼마 전에 제가 GTX D를 주제로 김부선이다, 국토부에서 아무 얘기도 없는 곳에다가 투자하는 건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 라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GTX D랑은 엄연히 다른 게, 이 GTX D는 국토부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언론과 투자자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예상을 해서 GTX-D가 뭐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게 소문이 나서 투자금이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국토부는 GTX-D를 설치하겠다고 아무런 언급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GTX 신호선에 정거장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단순 소문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확정하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엄연히 다르죠. 근데 GTX-D 같은 경우에는 될지 안 될지가 문제였다면, 신호선 추가 정거장은 어디에 추가될지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예요. 아마도 이 중에 될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왕십리역이 어렵다, 어떤 기사에서는 왕십리가 유력하다, 중구난방으로 주장을 하죠. 그래서 뭘 믿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근데 일단 여러분은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은,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이 3개 정거장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을 때 못 박은 조건이 있어요. 3개 정거장을 추가를 하되 이런 조건들을 지켜라 라고 못 박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만 봐도 어디가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디가 안 될지, 이 중에 어디는 확실하게 안 되겠다 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못 박은 조건은 이 4가지인데, 첫 번째, 표정 속도를 80km/h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기존 확정되어 있는 GTX C 노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요 사이사이에 왕십리, 인덕원, 의왕 이런 곳들이 추가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산은 금정에서 이렇게 빠져서 따로 지선으로 안산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요 안산이 이렇게 금정에서, 금정 보이죠? 이렇게 빠져서, 그 다음 요 수원 밑으로 병점, 오산, 지제 이런 곳들을 연장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기존의 GTX C노선 사이사이에 설치하려고 하는 곳들은 왕십리, 인덕원, 의왕 이런 곳들이 있는 거고, 이 외에 따로 지선을 빼거나 연장을 해서 정거장을 추가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곳들은 안산, 병점, 오산, 지제 이렇게 4군데가 있는 거죠. 총 7곳의 후보가 있는 셈인데, 어디에 추가를 하든 이 전체 GTX 노선의 표정 속도, 이 표정 속도라는 거는 GTX의 최고 시속은 160 몇이다, 170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표정 속도가 아니고 그냥 순간적인 시속이고요. 덕정에서 수원까지 갈 때는 처음 출발해서는 천천히 가다가 가속도가 붙었다가, 또 의정부역 가까이 오면 가속도를 줄이다가 멈추겠죠. 정차했다가 좀 쉬다가 다시 가죠.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이 전체 거리를 얼마만큼의 시간 만에 갔느냐, 그러니까 전체 구간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이제 표정 속도입니다. 많이 정차를 하면 표정 속도는 내려가겠죠. 만약에 한 번도 정차를 안 하고 쭉 간다면 표정 속도는 매우 빨라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표정 속도를 80km/h 이상을 유지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자주 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표정 속도를 해치게 되니까. 근데 다행인 점은 이 표정 속도는 나름대로 지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정거장을 설치를 하든 표정 속도가 80km 미만으로 내려오기는 쉽진 않아요, 사실. 중요한 건 이 조건 2부터인데, 이 조건 2 덕분에 많은 곳들이 좀 탈락을 하게 돼요. 정거장을 추가하고 나서 모든 정거장에서 삼성역 또는 청량리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된다. 기준을 이 청량리 또는 삼성으로 잡았어요. 삼성까지, 청량리까지 30분 이내에 도착을 하게끔 해라. 모든 정거장에서. 지금 수원에서 삼성역, 수원 종점에서 삼성역까지 약 22분 내지 26분 사이로 예상이 돼요. 이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데, 자, 근데 이런 인덕원, 의왕 이런 곳들이 끼어들면 이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가는 시간이 증가하겠죠. 보통 이제 한 개 정거장이 추가가 되면 한 1분에서 2분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증가해요? 멈췄다 또 가야 되니까, 한 번 더 멈췄다 가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거장을 무한히 추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인덕원, 의왕을 둘 다 추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부터 고민이 되죠. 둘 다 추가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수원에서 삼성을 26분으로 잡아버리면 이게 여기에서 한 1분 30초, 1분 30초면 벌써 3분인데 29분이 되어버리고 30분이 간당간당해요. 뭐 조금 잘못되면 30분을 넘을 수도 있죠. 조금 불안한데 둘 다 할 수 있을까? 인덕원, 의왕을. 근데 사실 얘네보다 훨씬 치명적인 쪽은 어디냐면은 이 밑에입니다.
이 수원보다 아래에 있는 병점, 오산, 지제 이런 곳들은 어때요? 일단 지제에서는 삼성역을 절대로 30분 안에 못 가요. 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갈 수가 없고요. 그나마 이제 병점역은 잘하면 30분 내에 갈 수도 있어요. 잘하면. 이것도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모든 정거장에서 삼성역을 30분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 이 조건 때문에 병점, 오산, 지제 사실 어려워요. 병점, 오산, 지제 이 세 개 정거장은 그 2번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이 수원역 아래쪽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GTX C노선이 아니고 지금 뭐 9호선이나 8호선도 연장을 하잖아요. 이런 연장 사업을 따로 추진을 해서 뭐 이뤄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21년, 22년도에 정해질 GTX C노선 3개 정거장 추가에 들어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지금부터 병점, 오산, 지제는 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왕십리, 인덕원, 의왕, 안산 네 군데가 남았죠. 자, 그 다음 조건 3번, 4번을 볼게요. 이 두 가지 조건은 간출이면은 돈입니다. 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자, 이 GTX 사업비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총 사업비는 4조 3,857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요거보다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비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일단 당연히 정거장을 추가하면 정거장을 공짜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정거장을 짓는데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비가 증가하겠죠. 그 정거장을 추가하느라 증가한 사업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재원은, 돈은 알아서 마련해서 지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알아서 마련을 하라는 거예요. 참고로 국토부는 이 3개 정거장 추가에 대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했습니다. 국토부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특이하죠? 사업자가 정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추가 정거장을 정하는데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럼 이거는 정거장을 추가하지 말란 얘기죠. 정거장은 추가해도 돼. 3개까지 추가해도 되는데 사업비가 증가하면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안 대줄 거야.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추가 안 할래. 그냥 기존대로 할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을 붙였냐? 다만 지자체의 지원은 가능하다. 사업자가 재원을 마련하되 지자체에서 사업자한테 재원을 지원해서 공사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서울 성동구, 인덕원의 안양시, 의왕시, 안산시 이런 곳들이 사업자에게 돈을 주고 좀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낫지 않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렇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3개 정거장을 추가할 권한을 가진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좋겠죠. 그것도 100%. 100% 지원해주는 것이 좋죠. 50대 50으로 합시다. 지자체에서 반, 사업자가 반 합시다. 꺼림칙해요. 100%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공언을 해야 마음 편하게 이 3개 중에 넣을 수가 있겠죠. 바꿔 말하면 사실 100% 지원을 약속한 지자체의 경우 굳이 선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정거장을 하나라도 더 지으면 수입이 늘잖아요. 이용 인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입이 늘죠. 참고로 이 사업자가 40년간 운영 권한을 갖는 거예요. GTX가 완공되고 나서 40년간은 이 사업자가 이 수익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정거장이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비용은 내기 싫잖아요. 근데 지자체에서 100% 공사비를 지원을 해주면 우리는 돈을 한 푼도 안 들이는데 수입은 늘잖아요. 그럼 3개 정거장을 추가할 권한을 가진 사업자가 굳이 100% 지원을 약속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조건 3을 봤을 때 유리한 곳은 어디냐? 의왕역이에요. 오로지 의왕시만 민간 투자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내비쳤어요. 자,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들 GTX C노선 추가 정거장 설치를 주장하는 의왕, 안양, 안산, 시흥, 서울, 성동구 등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설치를 하면 재원 부담은 어떻게 할 거니? 우린 분명히 재원은 알아서 마련하게끔 못을 박았거든? 그럼 각 지자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죠. 물어봐서 이 지자체들은 이제 재원 부담 계획을 작성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는데 결국 추가 정거장 신설의 승자가 극히 일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 정거장 신설에 대한 재원 부담이 지자체 간 희비를 가를 전망이다. 의왕시만 유일하게 공사비와 설계, 감리비 전부 다 민간 투자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국토부에 전달했어요. 의왕시만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기타 지자체들은 볼까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하겠다.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하고 협의를 하겠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재원을 부담을 하겠다. 전부 다 부담하겠다는 거 아니죠. 일부만 별도 협의를 하겠다. 서울도 민간 사업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애매한 답변들을 내놓는 가운데 의왕시만 유일하게 전액 부담하겠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이게 의왕시장이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설치 비용에 큰 차이가 납니다. 왕십리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역을 설치하려면 약 3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돼요. 하나의 지자체에서 3천억 원 정도의 금액을
이 GTX 정거장 한 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쓰겠다라고 확답을 주기는 정말 부담이 돼요. 이런 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요. 지자체가 국토부도 아니고. 안양시의 인덕원역도 726억 원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의왕역은 어때요? 53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지하에 뚫어야 돼요. 땅을 파서 역사를 설치하는 거랑, 자, 의왕역은 지상이에요. 이미 과천부터 수원까지는 기존 경부선, 여러분 1호선 타시잖아요. 그 지상으로 가죠. 지하로 안 들어가고 그 기존 경부선을 이용을 하거든요. 공용으로. 그래서 이 의왕역 같은 경우에 당연히 철도가 지상에 있기 때문에 역사도 지상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지상 역사는 지하 역사에 비해서 설치 비용이 현격하게 낮습니다. 역사를 설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의왕역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공사 비용 자체가, 사업비 증가량 자체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50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100% 부담하겠다, 50억 정도는 우리가 100% 부담하겠습니다라고 확답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지자체는 사실 확답을 줄 수가 없죠. 어떻게 이 큰 금액을 내가 100% 부담하겠다라고 확답을 주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환경적 조건 때문에 이 조건 3에 의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100% 부담하겠다고 확언을 하는 지자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유불리는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 3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건 4를 보면 기존에 정해놓은 4조 3,800억 원이라는 이 사업비의 120%, 그러니까 기존의 20%를 초과하는 사업비 증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사업비를 제한하면 실적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업비에 비해 너무 많이 증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3천억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벌써 기존 사업비의 10%가량이 됩니다. 그럼 이게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20%까지 마진을 줬는데 10% 정도를 벌써 잡아먹는 안이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100% 지원을 한다고 해도 좀 꺼려지죠, 뭔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 3 그리고 4에서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왕십리도 제외하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병점, 오산, 지제, 왕십리는 나중에 뭐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선정하는 3개 정거장에 들어가긴 좀 어렵다. 그럼 남은 건 어디예요? 인덕원, 의왕, 안산이 있죠. 3개까지 추가할 수 있는데 3개 남았어요. 참고로 이 안산은 또 개수에 안 들어갑니다. 안산은 이 3개 정거장과 무관하게 플러스 1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3개 안에 들어가는 유력한 후보는 인덕원과 의왕이에요. 다른 곳들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인덕원과 의왕밖에 안 남았는데 2개밖에 안 남았는데 3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인덕원과 의왕은 좀 유력하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덕원, 의왕, 안산이 3곳이 유력한데 오늘은 2가지 관점에서 볼 거예요. 일단 인덕원과 의왕이 둘 다 될 수도 있어요. 이 둘 다 돼도 숫자 3 중에 2밖에 안 채우니까 둘 다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둘 다 하게 되면 조금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 2번 조건이에요. 정거장 추가 후 모든 정거장에서 삼성역까지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느냐.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소요시간 최대 26분을 예상을 하는데 더 짧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대 26분까지 예상을 해요. 근데 여기다가 인덕원역, 의왕역 둘 중에 하나만 추가를 하면 뭐 27분이나 한 28분 이 정도로 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덕원역, 의왕역을 둘 다 추가하게 되면 30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 점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덕원역, 의왕역 둘 다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30분 초과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안 되겠어. 인덕원, 의왕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그 이유는 뭔지 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소문이 파다하죠. 뭐 상록수역에서 정차를 한다, 뭐 이런 소문이 파다해서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이 상록수역 이외에도 안산 중앙역, 초지역, 오이도 이런 곳들이 GTX 추가 정차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어디 정차할 가능성이 큰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안산은 사실 좀 쉬워요. 안산 중에 어디냐는 좀 쉬운데 이제 이게 어렵죠. 자, 먼저 BC값을 보겠습니다. BC값이라는 거는 비용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즉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 BC값이 높아야 수익성이 높아서 뭐 예타가 통과되고 그래요. 상식적으로는 인덕원과 의왕역을 비교를 해보면 인덕원이 훨씬 이용 인구가 많아서 수익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BC값은 또 의왕역이 높아요. 왜 그럼 수익성이 의왕역이 더 좋을까? 이거는 비용 대비 수익이라서 그래요. BC값이 비용 대비 수익.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을수록, 수익이 많아질수록 수익성이 좋은 거지만 또 비용이 올라가 버리면 수익성이 낮아져요. 당연히 수익의 크기는 GTX를 설치했을 때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의 크기는 인덕원역에 설치하는 게 더 클 거예요. 의왕역보다는. 근데 수익성이요.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도 내가 5억을 투자해서 10억 되는 거랑 15억을 투자해서 20억 되는 거랑 똑같이 수익금은 5억, 5억이지만 수익률은 누가 더 높아요? 얘가 훨씬 높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투자를 해야 돼요. 왜? 5억으로 10억을 벌었다면 이 사람은 15억으로는 30억을 벌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여기에 투자해서 20억을 만들었다? 똑같이 5억을 벌었지만 사실 이 투자는 잘못된 투자인 거죠. 이 15억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데 5억밖에 못 벌었으니까. 항상 우리는 단순 수입의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비용 대비한 수익.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그걸 계산했을 때 의왕력이 1.74가 나왔고 그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왕력은 비용이 매우 적다. 뭐 인덕원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니지만 너무 적어요.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둘 다 1점대죠. 1과 2 사이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 수입의 양은 또 인덕원이 훨씬 크다는 거죠. 대여섯 배 정도는 크다는 거예요. 의왕력보다. 인덕원이 훨씬 더 이 수입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용 차이가 워낙 심해서 BC값 자체는 의왕력이 높게 나온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자가 수익성을, 그러니까 비용 대비 수익을 중시하느냐 단순히 수입의 크기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인덕원을 선호할지 의왕력을 선호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에 따르면 수익성, 그러니까 BC값을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의왕력을 선호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나는 수입의 크기 자체가 큰 게 중요하다 라고 하면 인덕원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이 BC값을 봐서는 어디가 더 유력하다, 어디가 더 유리하다는 아니에요. 일단 이것만 봐서는 뭘 보는지에 따라 다르다인 거고. 자, 그럼 인덕원역, 의왕역을 각각 나눠서 좀 볼게요.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점이 4호선, 월판선, 인동선 등 트리플 역세권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GTX가 없어도 GTX가 깔리게 되면 이 월판선, 이 4호선, 그리고 인동선 등과 환승이 된다. 환승이 되면 당연히 이용객이 많고 그래서 방금 인덕원역이 의왕역보다 당연히 수입의 양이 훨씬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인덕원역의 가지는 약점은 뭐냐면 인덕원역은 사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천에 GTX를 설치를 하냐 인덕원역에 들어오냐를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과천으로 이제 정해진 거예요. 사실 과천과 인덕원역은 매우 가깝습니다. 기존 확정이 되어 있는 과천역에서 인덕원역은 사실 지하철로 현재는 한 정거장, 나중에 이 사이에 4호선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두 정거장이 돼요. 지하철 4호선으로 두 정거장이면 지금은 한 정거장, 이 사실 지하철로 2, 3분 거리거든요. 근데 GTX를 2, 3분 거리에 설치를 한다는 게 좀 안 맞긴 하죠. GTX의 취지에 부합하진 않죠. 그러니까 GTX 신호선의 삼성역에서 양재역까지의 구간 이게 한 5km 정도 돼요. 아니면 서울역에서 용산역, 이건 GTX B입니다. 서울역에서 용산역 사이가 한 3km 가까이 됩니다. 이게 제일 짧은 구간들이에요. 가장 짧은 구간이 이런 구간들인데 인덕원에서 과천은 2.8km란 말이에요. 모든 GTX 정거장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GTX의 취지에 안 맞죠. 부합하지 않죠. 이 네 가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꼭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유리함, 불리함은 가지고 있다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의왕역을 볼게요. 의왕역은 금정역과 수원역 사이의 거리가 워낙에 멀어서 뭐 거리를 재보면 이렇게 돼요. 중간에 설치를 해도 뭐 금정간 5.8km, 수원간은 여전히 아직 꽤 멉니다. 8.2km. 워낙에 지금 이 사이 거리가 먼 거예요. 14km씩이나 거리가 이미 떨어져 있어서 수원과 금정이 이 사이에 이렇게 의왕역을 설치를 해도 괜찮다 그런 게 있고 사실 이건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걸로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건 중요해요. 주박시설. 국토부는 이미 수원과 의왕역에 주박시설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GTX 신호선에서 여기 아니면 주박시설을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뭐 수원역은 종점이니까. 보시면은 이 주박시설로 쓸 수 있는 정거장의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주박이라는 거는 열차를 이렇게 정박시켜 놓는다는 거죠. 세워둔다는 거, 주차한다는 거예요. 주차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선이 가고 오고 이렇게만 있어서는 주박을 할 곳이 없죠. 이건 우리가 사실 지도로만 봐도 대충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수원역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노선이 뭐 많잖아요. 보면은 딱 봐도. 의왕 더 많죠. 이렇게 생긴 곳들이 이 경부선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는 수원역과 의왕역에 7편 주박 편성을 계획을 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해놓은 거고요. 그럼 의왕역에는 주박을 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에 주차를 시켜놓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근데 주차는 해놓는데 굳이 서 있다가 사람을 안 태우고 간다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치 안 맞죠. 그래서 보통 이 철도가 깔릴 때 역사를 쭉 보면 주박시설로 이용하는 곳들은 보통 정차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계획이 없다가도 추가가 되죠.
왜냐면 이 주박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반기는 시설은 아니에요. 이게 기피시설인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을 유치를 하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정차는 빼버린다. 그러니까 오로지 다른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그 지역들이 싼 똥을 어떻게 보면 오로지 감수한다. 수원이야 주박도 하고 정차도 하니까 불만이 전혀 없죠. 의왕에 만약에 정차를 안 시켜준다? 그럼 똥은 우리가 치우는데 혜택은 전혀 못 누리는 다른 지역에 똥만 치운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주박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 정차를 한다고 예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주박시설을 이미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정차가 유력하지 않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의왕역의 세 번째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재정 부담이에요. 의왕시만 유일하게 100% 재정을 부담하겠다라고 확언을 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비용이 적어서 그렇다. 의왕시가 대단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비용이 적기 때문에 쉬운 거다. 재정 부담이. 아까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아무래도 의왕역이 유리합니다. 사실. BC값도 높고요. 이거 뭐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주박시설. 다음에 지자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 이건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 3과 4에 부합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역간거리 충분하고 임대주택도 많이 지을 거고 이런 조건들도 의왕역이 GTX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GTX 신호선에 3개 정거장을 추가할 수 있는데 3개까지는 다 못하겠고 딱 1개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의왕역이 제일 이렇게 보이긴 해요. 안산은 별개고 안산이 3개 안 들어간다고 했죠. 의왕, 인덕원, 왕십리 뭐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의왕역이 제일 유력하고 그 다음에 인덕원이다. 하나만 한다면 의왕 2개까지 한다 하면 인덕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거 못지않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만약 이제 안산은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기사가 나버렸어요. 상록수역에 정차를 한다라는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1월 24일에 중앙일보 기사인데 사실 이 얘기를 잘 보면은 상록수역에서 사람을 태우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상록수역에서 회차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회차.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금정에서 수원 구간의 선로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과천에서 수원까지는 이 경부선을 공용으로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좀 선로가 부족하다. KTX도 다녀야 되지, 1호선도 가야 되지. 여기에 GTX까지 하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금정에서 수원까지는 좀 선로가 부족하니까 일부를 한 25% 가량만, 그러니까 4대 중에 1대 정도는 이 안산 쪽으로 이렇게 빼자. 그러니까 4대가 다 와서 금정까지는 오고 그 중에 3대는 수원까지 가되 1대 정도는 상록수로 빼서 회차를 시키자. 여기 선로가 부족하니까. 그 얘기를 국토부에서 한 거고 사실 또 회차를 하면서 여기서 사람을 안 태우는 것도 웃기잖아요. 사실 굳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를 하는데 회차를 할 거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차를 하는 게 좋긴 하죠. 어차피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정차를 해서 사람들을 태우는 게 이득이니까. 아무래도 텅 빈 차를 갔다가 오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록수역에는 사실상 확정 아니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상록수역 바로 앞에 안산 월드 1단지라고 있어요. 예, 하루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하루 만에. 한 2억 5천 정도 하던 게 갑자기 하루 만에 5억이 됐어요. 하루 만에 집값이 2배가 됐다. 대단하죠? 저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상록수역에서 회차를 할 거면 태울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굳이 안 태우고 갈 이유가 있을까? 사업자가 국토부에서 밀어주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상록수역 말고 안산 중앙역, 초지역, 오이도역 이런 데 이제 GTX가 정차를 할 수 있느냐, 굳이 금정역에서 이렇게 상록수역까지 와서 여기서 돌아가느냐, 조금만 더 가면은 안산 중앙, 초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정거장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겠느냐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그런 걸 추측하는 기사들도 많아서 그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 철도의 구조상 힘들다고 봅니다. 이 상록수역까지밖에 못 들어올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금정역에서 상록수역으로 뺄 때 여기도 이 4호선 있잖아요. 하늘색이 4호선인데 얘를 공용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4호선의 배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상록수역까지는 4호선과 GTX가 공유를 하는 건데 하나의 노선을 이 다음부터 한대 앞역부터는 이미 지금 4호선과 이 노란색 노선이 있어요. 노란 노선. 이게 수인 분당선인데 얘네 둘이 이미 노선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인 분당선을 깔 때 4호선에다가 그냥 공용으로 이용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간의 수인 분당선의 배차 간격을 보면 30분씩 걸려요. 열차가 30분마다 한 대씩 와요. 모자라서. 일단 4호선이 더 중요하니까 4호선 위주로 배차를 하고 수인선을 껴넣다 보니 거의 30분 만에 한 대씩 열차가 오는 이상한 이런 배차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KTX가 또 이 노선을 공유를 할 거거든요. 송도에서 출발하는 KTX가 이렇게 또 이 노선을 또 공유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4호선, 수인선, KTX까지 3개가 공유를 해도 이미 터질 것 같아요. 이 노선은. KTX를 따로 노선을 따로 철도를 깔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돈도 없고 하니까
다 이 세 개가 공용으로 이 4호선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건데 배차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길겠죠. 여기다가 GTX까지 추가를 한다? 이 네 개를 동시에 노선 한 개에서 운행하겠다? 사실 현실적인 계획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토부도 상록수에서 회차를 한다고 한 거고, 이 이상은 이게 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나마 4호선과 GTX 둘이서만 왔다 갔다 하는 상록수역까지는 회차를 시켜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은 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애초에 지금 이 수원으로 갈 열차를 굳이 4분의 1을 빼서 안산으로 보내는 이유가 이 금정 수원 간의 열차가 너무 많았어. 이 철로가 부족해서 빼는 건데, 더 철도가 훨씬 더 부족한, 훨씬 더 이 금정 수원보다 부족한 초지, 오이도, 안산 중앙 이런 쪽으로 GTX를 합류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더 밀집한 곳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 이치에 맞으려면 상록수역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안산도 상록수역에 100% 정차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차를 한다면 상록수역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초지역을 무시합니까? 라는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정말 이 간단한 설명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사실 초지역이라는 곳을 가장 많이 세상에 알린 게 아마 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가 펜타 역세권 된다는 얘기를 거의 다 저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여기를 뭐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펜타 역세권이 된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초지역에 GTX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 허황된 기사나 소문 때문에 이쪽에 이제 GTX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펜타 역세권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 오케이. 근데 GTX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초지역을 욕합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본인의 이해력이 낮음을 인정하는 그런 댓글은 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상록수역이 유력하다, 안산에선. 그리고 이제 그 외 안산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의왕역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제 생각에는 인덕원도 상당히 해볼 만하다. 나머지 지역은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이 세 개 정거장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가 오늘의 결론이에요. 뭐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해서 꼭 이대로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죠. 저는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제가 사업자라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상록수, 의왕, 인덕원 이렇게 추가를 할 것 같고, 30분이 넘어갈 것 같으면 상록수, 의왕 정도로 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아예 확정되어 있는 곳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영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조금의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가능성이 높다면, 좀 저렴할 때,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면 또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거든요. 나름 저렴한데 또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면은 나는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사실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투자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한 번만 누르세요. 두 번 누르시면 안,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